네, 안녕하세요. 자, 믹스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은 계속 틀리는 이놈의 문제들 모여라 했는데요. 뭐 딱 보고, 난 틀리지 않는데 라고 하는 쉬운 문제들도 많으니까, 일단,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한자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은 없으나 큰 소리나 여기 큰 소리, 여기 힌트입니다. 큰 소리나 밝은 빛의 자극을 줘야 된대요. 그래, 특정 자극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줬는데 피하려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의식 수준을 물어보는데요. 일단 제가 1번부터 보면은 명료라고 있어요. 명료는 우리가 정말 명료한 거예요. 명료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알러트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정상인 거예요. 의식 수준 상태가 완전히 정상. 그래서 우리가 알러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극에도 반응을 잘 하고 정상이니까요.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면이라고 해서 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로우지라고도 하고요. 자, 자극에 반응을 해요. 하는데 상당히 좀 느리게 반응하고요. 자는 사람 깨우면 잠깐 반응했다가 다시 또 자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다가 그냥 놔두면 다시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린 상태라고 하죠. 졸린 상태. 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순서대로 지금 점점 나빠지는 상태네요. 세 번째는 우리가 혼미하다, 그냥 혼미 상태. 그러니까 혼미 상태는 우리가 이제 스투퍼. 자, 자극에 반응은 하는데 지금 대답을 어떨 때는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에만 또 반응을 하거든요. 네, 큰 소리, 아주 강한 빛, 네, 또 강한 통증, 확 꼬집거나, 자, 이렇게 세게 비틀거나 해야지 약간의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손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든가 아프니까요. 자, 그 정도. 자, 이것을 혼미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혼수나 혼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반혼수 상태는 지금 우리가 세미코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한다라든가 뭐 느리게 대답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하지만 그 아픈 자극 있죠. 아픈 자극. 이렇게 통증. 자, 이렇게 이런 거는 반사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하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눈을 찡긋한다라든가 너무 아픈데 눈을 찡긋하는 그런 반사적인 그런 반응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혼수. 우리가 이제 뭐 코마 상태다, 혼수 상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극에 반응이 없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자극에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5단계를 나누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그 혼돈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혼돈. 그쵸? 혼돈. 자, 이거는 좀 약한 그런 경한 그런 약한 그런 의식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극의 반응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여기 자극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가 있겠어요?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쵸? 예,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질문을 해가지고 청각 자극을 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빛을 주면 이제 그건 시각 자극. 자, 이런 거에 반응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정상인데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하긴 하지만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런 특징은 진압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진압력이 떨어진다는 거. 네,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사람, 장소, 뭐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잘 하고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진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혼돈이 오면 우리가 진압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말을 우리가 창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컨퓨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큰 소리나 밝은 빛, 그러니까 강한 빛 이렇게 해야지, 또 세게 비틀어야지 반응을 좀 보인다는 거예요. 대답은 없고, 대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온전치는 않죠. 자, 그랬으면은 이거는 뭐냐면 혼미 상태가 되겠죠. 답이 3번 되겠습니다. 2번 한방에 의하면 노는 인체의 어떤 장기를 상하게 하는가. 이제 이거 뭐 맨날 헷갈릴 수도 있고 이제는 다 익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자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한자를 좀 알면은 이제 또 편할 수도 있죠. 자, 노는 이게 노여워한다, 화를 낸다, 화낼 노자예요. 이게 화낼 노자.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우리의 어떤 장기가 상하냐 이거죠. 어떤 장기가 상하냐면 우리가 간이 상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고요.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노염은 간을 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라고 했고, 자, 여기 이제 한자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자로 좀 같이 나오니까 이제 볼게요. 자, 얘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제 기쁠 희자. 그러니까 기쁨은 이 희는 무엇을 상하게 하냐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한방에 의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것은 생각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사자, 생각이 많으면 무엇을 상하게 하는가? 비장을 상하게 한다. 비. 네, 하다가 좀 잠깐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고, 자, 얘는 이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비자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 비는 슬프다 비. 그러니까 얘는 생각 참 사자죠. 얘는 기쁠 희자가 되겠고요. 자, 이 슬픔은 뭐를 상하게 하냐면은 폐, 우리가 허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허파, 폐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얘는 두려울 공이에요. 두려움, 두려움, 공. 네, 한자를 조금 받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은 무엇을 상하게 하냐면 신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장,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 콩팥 말하는 거죠. 콩팥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3번 수질 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뭐 많이 잘 알고 있죠, 이제.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학원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자, 디오는 되게 좋다, 그쵸? 예, 그래서 얘랑 디오는 이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거다. 예, 깨끗한 물이다, 디오가 많으면. 그런데 COD라든가 BOD가 많으면 지저분한 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를 요구하는 양,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를 요구하는 양 이러거든요. 그래서 COD, BOD가 나오면은 산소 요구량이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지저분한 물, 위생적이지 않은 물, 오염된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COD는 지금 케미컬이기 때문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란 말을 쓰고요. BOD는 생물학적, 예, 우리가 바이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자가 들어가는 것은 BOD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DO는 좋은 거죠? 네, 용전 산소량이 요거예요. 다 알려줬네요. 자, DO가 높을수록 오염도는 낮은 거죠. 예, 깨끗한 물이니까. 그러나 이 COD가 높으면은 산소를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 오염도가 높다. 자, 이 말은 맞지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BOD도 높을수록 오염도는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DO가 높으면 BOD는 낮아진다. 얘네들은 이제 거꾸로니까. 그리고 DO와 BOD가 낮을수록 오염도가 낮다가 아니라 이제 다르잖아요. 자, 얘는 높을수록 오염도가 낮은 거고, 그쵸? BOD는 낮을수록 오염도가 낮은 거고, 이건 맞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4번 홍역을 심하게 앓았어요. 자연스럽게 병이 들어와서 형성된 면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거 제가 이제 문제에서 사실 내본 적이 있는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문제를 푸는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면역을 선천 면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천 면역을 우리가 자연 면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연 면역이 있고 또 뭘로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후천 면역으로 나누어진 면역을 후천적인 그런 면역, 그러니까 나중에 얻어지는, 그래서 획득하게 되는 그런 면역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자연 면역은 정말 아무런 접촉도 있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고 무엇을 물어보냐면 2, 3, 4, 5번 중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있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획득하게 되는 그런 획득 면역이 되는 건데요. 자, 자연스럽게 일단 홍역은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들어와서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쵸? 홍역에 대한 싸워서 항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역은 자연 능동 면역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잖아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자연스럽게 왔고요. 그런데 수동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동 면역이라는 것은 내가 항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항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수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와서 수동적으로 받은 건 보통 태반이라든가 모유 수유, 모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자, 이거는 많이 오랫동안 지속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길어봤자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방접종도 맞고 또 그런 일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요거 두 개는 이제 자연이었고, 네 번째는 인공적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오진 않았고 집어넣는데 네가 항체를 만들어라, 능동적으로.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예방 백신 받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백신 같은 것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항원을 투여한다고 하는 거죠. 항원을 투여해서, 그쵸? 코로나를 조금 넣어서 너가 인공적으로 넣었으니 능동적으로 해결을 바라라는 거죠. 네가 능동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라. 이거 내가 항체를 넣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신이라든가, 그쵸? 톡소이드 다 항원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투여하는 것. 자, 그 다음은 인공적으로 넣었는데 다 된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다 된 거. 그러니까 항체를 아예 넣어줬네요. 항체를 아예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다 이긴 그런 회복기 혈청, 그쵸? 이런 걸 넣는 얘기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역 혈청. 네, 그러니까 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역 혈청, 그 다음에 감마 글로불린. 자, 감마 글로불린은 우리 아까 태반 모유 안에 있던 것들이 감마 글로불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뮤노글로불린 A, 이뮤노글로불린 D 이런 있어요. 있는데 우리 그 태반 이런 것들은 다 감마 글로불린이거든요. 그러니까 태반에서는 이뮤노글로불린 A 였었고요. 우리 아까 여기 항체 넣어준다고 했었잖아요. 자연적으로 항체가 왔다 그랬잖아요. 넣어준 게 아니라 참 자연적으로 항체가 왔다. 뭐가 왔냐? 얘는 이뮤노글로불린 G가 왔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이제 감마 글로불린이고 이런 거를 넣어준 거 인공적으로. 자, 이런 것들은 다 인공 수동 면역이 됐어요. 항독소, 네, 독소와 대항하는. 자, 항독소. 자, 얘네들은 항체를 인공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항체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항체를 넣어줬기 때문에, 면역책을 넣어줬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쵸? 그러나 혹시라도 헷갈린다라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번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로 이제 벌써 답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델타 수면이라고도 부르고 이 깊은 숙면을 하고 있는 중에 신체도 회복되고 휴식을 하고 근육도 풀어지고 목류병 이때 나타나고요. 윤효증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수면의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B렘 단계를 해서 NREM, 그쵸? 네. B렘, 논렘, 네, 논렘이에요. 그래서 B렘 단계랑 그 다음에 렘 단계랑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B렘 단계라고 됐고, 요거를 렘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B렘 단계는 꿈꾸는 단계라고, 꿈꾸지 않는 단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예, 꿈꾸지 않는다 그랬고, 렘은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얘는 전체 수면의 75에서 8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B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계로 말했을 때 그럼 5단계째 해당되는 것이 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4단계가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이다 그랬고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이 단계가 점점 줄어드니까 깊은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B렘의 4단계 이게 델타 깊은 숙면의 단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6번 수치료란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 물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예, 물을 이용하는 그런 치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욕 치료라고도 하고요. 예, 냉온요법이라고도 합니다.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고 하니까. 자, 이거의 효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음양을 조절한다. 자, 음양을 조절하고 자율신경계의 조정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음양을 조절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거 맞고 영양 상태를 개선한다. 영양 상태를 개선한다. 네,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 음양 조절하는 것은 춘하요법도 효과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중 조절과 소화작용. 우리가 이런 건 없고요. 수치료에는 없습니다. 이 체중 조절은 우리가 땀을 빼면은 체중 조절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땀 빼는 것을 우리가 발한요법, 그러니까 한증요법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한증요법. 자, 이걸로 이제 체중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소화를 잘 되게 하려면 뭐 침을 맞는다라든가, 뭐 부항을 뜬다라든가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저항력을 증진한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린다라는 거죠. 면역력을 올리는 건 뜸. 그다음에 정골작용을 한다. 자, 정골작용을 한다. 이거는 이제 뼈를 맞추는 거죠. 뼈를 맞추는 거니까 추나요법이 되겠죠. 해독과 중화작용. 자, 이것이 우리가 수요법에 있습니다. 신진대사 촉진과 그 추나. 그지. 체질 강화가 추나네요. 체질 강화가 추나. 그 추나. 신진대사 촉진, 그러니까 뜸 같은 거 뜨면 우리가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우리 수치료를 하더라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긴 해요. 혈액순환. 그리고 뭐 자극의 효과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진정의 효과도 있었고 뭐 혈액을 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얘기했었고 뭐 수분 염분의 그런 그 손실이 적어서 그쵸? 산염기 그런 조화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할게요. 요거랑 이제 이게 수치료, 수욕치료, 냉온요법의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번 훈침 후 환자가 현운감을 호소할 때 조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이제 침을 놨는데 이제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1번 따뜻한 물을 이럴 때는 마십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만약에 침 맞고 어지럽다. 그쵸? 이제 훈침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럽다. 그러면은 일단 침을 제거한다. 그쵸? 침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먼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게 답이었었는데 예, 뭐 여기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보면은 1번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을 좀 마시는 게 좋고, 자, 이번에 인중하고 중충혈을 눌러준다라고 했는데요. 인중은 우리가 이제 코와 그 입 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인중 아시죠? 여기를 눌러주거나 그러니까 침은 즉시 제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침을 뽑지 않고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중충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지 있죠. 손가락이 있으면은 중지 있죠. 중지. 자, 여기를 눌러주는 건데, 중지 중에서도 손톱이 있으면은 여기 약간 이제 엄지 쪽에 여기가 중충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준다 맞아요. 맞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백회혈에 쑥뜸을 뜬다 이 말도 있습니다. 쑥뜸. 자, 백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정중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정중앙. 자, 백회혈에 쑥뜸을 뜬다. 자, 여기는 다른 거는 없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곳에 선다. 침을 계속 놓은 상태에서 관찰한다. 침부 저음물 마사지. 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WHO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의 길이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WHO에서 보건행정의 범위를 예전에는 8개인가 이제 나눴다가 지금 체기준 변경이 그 사이에 되면서 우리가 재해 예방이 있었는데 재해 예방을 뺐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의 범위가 7개예요. 7개인데 여기서 좀 찾아보면은 지금 재해 예방은 이제 뺐으니까 없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보건교육 있고 모자 보건 있어요. 보건교육 있고 모자 보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건자가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보건간호 있습니다. 보건간호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 있고요. 환경위생에다가 감염병 관리,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조금 이제 연결이 좀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리고 의료 있습니다. 의료.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보건과 관련된 그런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그러니까 2번이 되겠죠? 자, 9번 수축기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번 정상분만을 통해서 3kg를 출생한 신생아의 안정적인 정상적인
좀 말이 똑같네. 활력 증상으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신생아 바이탈 사인을 물어보고 있네요. 체온이 보통 신생아가 정상이 38도에서 40도인가 이게 좀 너무 높잖아요. 그쵸? 너무 높습니다. 예, 그래서 37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너무 높아요. 이번에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맥박은 우리 이제 책대로라면은 그쵸 4회 정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자, 최고 혈압은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가 우리 학원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세 자리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100자리 세 자리가 그쵸? 해봤자 90까지만 가능하다. 워낙에 낮아요. 그쵸? 아비랄 게 없습니다. 40에서 20에서 뭐 70에서 30, 70에서 40 다 오케이인데 90까지다. 그쵸? 이제 뭐 100 넘어가지만 말아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호흡은 불규칙할 수가 있고요. 30에서 60회 신생아의 호흡수가 맞지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부 근육을 이용하는 우리 애기가 복식 호흡을 하죠.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어요. 11번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 중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자, 선진국입니다. 그쵸? 애도 안 낳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와 딱 같다. 자, 딱 2배다. 딱 2배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인구 구조 유형을 1번 종형. 자, 종 생각이 나나요? 종형. 그래서 종 이렇게 뚱뚱한 이제 에밀리 종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인구의 딱 2배예요. 딱 2배. 그래서 요게 종형. 이게 이제 답이 1번이거든요. 그죠? 딱 보니까 1번이네요. 자, 그리고 별형은 우리가 이거 도시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도시형이니까 지금 생산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랬고요. 호로형은 우리가 표주박형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농촌형이에요. 농촌에 표주박이 많죠. 자, 농촌형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 인구가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홀쭉하고. 항아리형이 있습니다. 항아리형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0에서 14세 인구가 이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안 된다 그랬어요. 2배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2배는 종형이고 2배가 안 되는 건 항아리형이라고 가야 되고요. 피라미드형은 그야말로 지금 되게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0에서 14세 인구가 많아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다. 2배 이상이다. 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종형 되겠고요. 12번 병원체 양이 얼마인지 숙주 상태가 어떤지 또 감염 경로가 어떤지에 따라서 감염력이 좀 조금 달라지는데 물어보고 있는 것은 감염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병원체가 숙주를 감염시켜서 지금 현성 감염을 일으킨 능력 그러니까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 능력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증상을 나타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2번 지금 현재 현성 감염자가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감염자가 사망했거나 심각한 증상 또 뭐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되게 심각하네요. 이거를 동력이라고 하고요. 동력이 이제 세면은 이제 사망하겠죠. 3번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알맞은 그 기간에 자리 잡고 점점 증식하는 그 능력, 그것을 감염력이라고 하니까 답이 3번 되겠죠. 병원력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4번. 이 말은 틀렸겠죠. 같은 말로 사용되지 않지요. 5번 병원체가 숙주의 특이 면역성을 길러준다. 자, 그랬습니다. 이거 면역성을 길러줘. 이거는 뭐예요? 면역력이라고 했어요. 답은 3번이고요. 13번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의 기본계획의 내용은 그랬어요. 우리 구강보건사업의 기본계획은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계획하신다. 5년마다 계획하신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지요. 자, 1번 보면은 청소년 구강보건사업. 자, 우리가 누구 구강보건사업이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청소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냐면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노인 있습니다. 노인. 그리고 장애인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임산부 영유아 이제 같이 있죠. 노인 장애인. 이렇게 같이 보건 사업 하고요. 구강 보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학교 있죠. 학교 구강 보건 사업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사업장 또 있습니다. 사업장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구강 보건에 관한 그런 조사, 연구, 교육 사업
자, 이런 것들이 기본 계획에 들어 있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 없고 중환자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 볼게요. 1번 청소년 구강보건 사업, 청소년 없고요. 2번 구강보건 관련 인력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요거는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중환자의 특별 구강간호, 중환자 없습니다. 4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령이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령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령이 정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은 괜찮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없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따로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어요. 14번 혈액관리법상 혈액이 헌혈자에게 체열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하는 건강진단은 그랬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이 헌혈자에게, 자, 지금, 체열을 실시하기 전에, 자, 그니까, 헌혈을 하는데요. 그 체열을 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를 한다라는 얘기죠. 예,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건강진단을 할 건데, 어떤 거를 하냐면은, 우리 바이탈사인 재고요. 네. 바이탈사인 일단 재고, 그 다음에 빈혈 검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빈혈 검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문진 보는 거, 시진, 촉진 뭐 질문하고, 그쵸? 시진, 촉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혈소판 성분을 체열할 때는 그 우리가 혈소판 수 검사, 그러니까 혈소판 개수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체열의 금지 대상자였나, 체열 금지 대상자에 속했나 그 여부를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과거에 헌혈을 했었나, 헌혈을 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없었나, 그때의 또 검사 결과, 그때 헌혈했을 때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검사 결과는 또 어땠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열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검사라 그랬어요. 건강진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번 A형 간염 혈당 검사 하지 않지요. 2번 맥박 측정은 하고 산소 포화도 하지 않아요. 3번 체중 측정은 우리가 바이탈사이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네요. 그리고 바이탈사인하고 체중도 할 수 있습니다. 체중도 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측정은 되고 산소 포화도가 참 안 되는 거죠. 4번에 혈압 측정 이건 되고 A형 간염 이거 없습니다. 자, 5번에 체온, 체중, 혈압, 맥박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답이 5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탈사인에서 이제 호흡수는 굳이 호흡수는 빼도 됩니다. 빼요. 자, 그래서 5번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체열을 실시하기 전에, 이제 피를 뽑기 전에 하는 그런 건강진단으로, 이게 시행하는 건데, 우리가 그 체열 시에, 우리가 이제 자주 헷갈리는 건 이거였잖아요. 체열 시나, 체열 후에, 자, 이상이 발견된, 좀 이상하다. 자, 이상이 발견된 그 혈액이나 혈액 제제를, 부적격 혈액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적격 혈액, 그 적격하지 않은 그 부적격 혈액의 판정 기준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판정 기준. 물론 여기에는 그 판정 기준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 판정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자, B형 간염, 그쵸? B형 간염. 또 C형 간염, 그러니까 혈청성 간염들이죠. 그게 부적격 혈액 판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에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그 다음에 림프종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간 T세포 림프 바이러스라고 있었잖아요. 인간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거. 그 다음에 매독 검사 했다 그랬고, 또 간 기능 검사. 자, 얘네들은 판정 기준이라고 얘기했었죠. 얘네들은 부적격 혈액 판정 기준. 그거랑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도 산소 포화도나 혈당 A형은 없었습니다. 자, 15번. 정상 유아의 행동 특성은, 자, 유아라고 하면 영아는 0에서 1세고, 유아는 1에서 3세잖아요. 1번. 신체적인 요인으로 야뇨증이 나타난다. 밤에 이렇게 오줌을 가렸는데 싼다. 야뇨증이다. 가렸던 애가 싼다. 이랬다면은, 이거는 신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라고 그랬고요. 2번. 분노 발작을 보이며, 분노 발작은 일반적인 그런 유아의 그냥 특성이 맞다고 그랬어요. 분노 발작. 너무 이제, 피로하거나, 또 배고프거나, 그리고 또 뭐 아프거나, 자, 이럴 때 분노 발작할 수 있어요. 다치지만 않게 잘 관찰해줘라 그랬고, 분리불안이 사라진다. 근데 분리불안이 사라지진 않아요. 예.
그 엄마랑 만약에 양육자랑 뭐 떨어져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분리되어야 되면 불안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사라지진 않죠. 세 번째,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래서 3세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친구를 이제 아는 시기는 3에서 6세는 되어야지 이제 알죠. 그래서 요건 학령 전기라 그러죠. 3에서 6세. 네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증을 나타낸다. 자, 이래서 3세 아이들이 그래요. 뭐 할래? 아니야. 뭐 싫어. 뭐 이렇게 거절증을 나타내는 것이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4번이 답이 맞고요. 항상 새로운 물건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물건, 쓰던 물건, 그런 고집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낙상 잘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이 깊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얼만큼 깊어야지, 얼만큼 깊어서 내가 발을 땅에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 디뎌야지 안 넘어질까. 이거 아직까지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6세는 되어야지 깊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래서 3세는 잘 넘어진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유분증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변 가리기 훈련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을 이제 부적절한 곳에 띄엄띄엄 이렇게 싸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을 수 있다. 이제 유분증 증상 이런 거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 되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어요. 화이팅 하세요.